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상관과 이제 수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에서는 일상관을 가슴 바탕에서 둥근 해가 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가슴 바탕에 둥근 해가 밝게 또 붉게 그 지는 모습을 갖다가 떠올려서 그것을 심의 바탕으로 삼는다. 소위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인처죠. 심의 바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상관은 이 머리꼴 속에서 맑은 그 물의 형상,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의 형상을 이 머리꼴 속에서 인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식의 바탕으로 삼는다. 식의 바탕이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말해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바탕과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일상관과 수상관으로 세워주고, 그 두 개의 바탕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해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갖다가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마주본다라고 얘기하고, 그 상태가 바로 본성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성을 능연하고 각성으로 관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능연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가 동떨어져 있어요. 몸 구조 안에서는 신경과 이제 공명이라는 두 가지 전달 방식을 통해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정과 의식이라는 정보 간의 교류고, 실제로는 그 바탕과 바탕은 망각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망각된 상태에 있는 감정의 바탕과 의식의 바탕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을 능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감정의 바탕과 의식의 바탕이 서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곧 본성을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선 이 감정의 바탕이요 심의 바탕이라고 말하는 이 일상관,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발성법을 활용해요. 그냥 둥근 해의 그 형상을 가슴에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느낌이 희미해서 그거를 갖다가 소리의 발성을 통해서 직접 가슴 바탕을 울려주고, 그 울림이 해의 모양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면서 해의 형상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으로 가슴 바탕에서 감정의 바탕이
이 원만하게 인식되도록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것이 그 수행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발성법이 옴자 발성법이에요. 이 옴자죠. 이 옴자 발성법을 오하고 길게 발성하면서 마지막에 미음으로 이렇게 닫아주는 이런 이제 발성법이에요. 이제 관건은 이 옴자 발성이 가슴에서 울리도록 한다. 이렇게 여기가 심장자리고 심장 바로 밑에 요게 이제 중심단이라는 그런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심단의 위치는 명치의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예요. 명치랑 이렇게 우리 가슴에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갈비뼈 사이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뼈가 이렇게 검상돌기라는 뼈가 이렇게 하나 있고 요 바로 여기가 명치죠. 여기서 1cm 올라가면 이 뼈예요. 이게 이제 검상돌기라고 하는데 이 검상돌기에서 안으로 5cm 정도 들어간 자리. 해부학적으로는 그 자리가 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빈 자리를 옴자 발성으로 울려주는데 그렇게 울려주면서 이 옴 소리의 파동이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구로 분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할된 구의 그 내면을 둥근 해가 지는 모습으로 표상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이제 중심단 바로 옆에 이렇게 있고 폐가 이제 양쪽 이렇게 자리하죠. 그리고 이제 간하고 비장이 이렇게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양쪽 신장이 이렇게 자리해요. 그래서 요거는 폐, 이게 비장, 간, 이게 이제 신장이죠. 이렇게 해서 옴자 발성으로 중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장을 하나로 묶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옴자 발성으로 오장을 하나 이렇게 묶어주면 하나로 이 장부 간의 균형이 잡아지면서 이 가슴 바탕에서는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울 정자를 써서 정정처 올바른
세워진 자리, 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정처가 세워지면 이것이 곧 선정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중심자리와 심해바탕 전체를 놓고 이것이 9단계로 진보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차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차재정의 첫 번째 초선정이라 그러는데 이 초선정이 가슴바탕에서 이렇게 편안함이 갖추어지는 것을 초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정처로서 초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옴자 발성으로 가슴바탕을 올리면서 오장을 하나로 통합해주고 그 결과로 편안함을 얻으며 이 가슴바탕에 세워진 이 둥근 파동의 모습이 일상이다, 해의 모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관이라 한다. 그래서 옴자 발성하는 거를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죠. 옴자 발성을 하려면 발성에 이제 기법이 필요한데 오 할 때 오 입 모양이 좀 둥글죠. 자,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에 미음은 입술을 닫으면서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 소리의 울림이 중심 자리에서 울려 나오도록 하고 그 울림이 가슴을 둥글게 자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를 할 때 입술 모양이 있는데 입술 모양은 입을 둥글게 하면서 윗입술이 약간 더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해. 느낌으로만. 그래서 이제 아랫입술보다는 윗입술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올 때 목이 이렇게 붙지 않고 목의 성대가 떠. 성대가 뜨면서 울림이 가슴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효과는 가슴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된 저 오장 육부가 있는데 그 오장 육부의 부정적인 에너지, 뭐 탁기들이 있어요. 병기도 있고 냉기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소리의 파동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장부 자체 부정성이 해소되면서 장부와 장부 간의 부딪힘이 사라지고 그 결과로 가슴 바탕에서 편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둥글게 퍼지는 그 모습을 둥근 해가 서쪽 그 산에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상상해라. 그러면 이 장부의 부정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빨리
이 자리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윗입술에 약간 힘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오발성을 하고, 발성의 길이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최대한 길게 내뱉을 수 있는 소리의 70%, 30%는 호흡을 남겨둔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발성이 끝나면 나머지 30%를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발성하고, 요런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같이 하면서 가슴 바탕이 울리는 걸 느끼고, 그 울림을 해의 형상으로 한번 주시를 해보자. 자, 같이 해볼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온발성이 끝나면 호흡을 들이쉬면서 발성으로 이렇게 자극된 그 가슴 바탕의 그 둥근 그 면을 해를 상상하면서 밝게 그 표상화된 지는 해의 그 모습을 갖다가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 바탕에서 편안한 그 상태를 갖다가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둥근 해의 형상을 떠올리는 거는 그 편안함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가슴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점점 이제 그 해 형상을 갖다가 떠올리는 거를 편안함을 느끼는 쪽으로 전환시켜 가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느낌, 이 둥글게 소리로 자극된 가슴 바탕의 그 느낌, 그 편안하고 밝은 그 느낌을 숨을 들이쉴 때 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해봐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 가슴 바탕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를 무심이라 그래요. 무심. 그래서 제가 무심하면 편안한 걸 느끼는 거예요. 무심.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옴. 무심.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무심.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무심. 이렇게 가슴 바탕에 세워진 그 편안함을 무심이라 하고, 그 편안한 그 무심이 곧 본성을 이루는 반쪽이다. 저번 시간에 그림 그려줬었죠.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 우리가 이제 온 발성은 이렇게 둥글게 발성을 하지만 이 편안하다는 이 무심 또는 심의 바탕, 이것은 이제 본성을 이루는 반쪽이다. 요 위에 이렇게 식의 바탕이
갖춰지면 이것이 곧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계 바탕은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다. 경전의 표현으로 하면 물의 그 맑은 형태, 이것을 갖다가 식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때요? 옴하고 몇 번 해보니까 가슴이 좀 편안해지나요? 쉽죠, 그거는. 혼자 그렇게 옴하고 길게 발성하고 스스로가 무심 이렇게 하고 그 편안한 자리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은 갖춘 거다.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상관인데, 수상관은 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호흡으로 들어가요. 호흡으로.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죠. 머리가 이렇게 이제 눈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시상이라는 뇌예요. 그리고 이제 시상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삼뇌실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중뇌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교뇌라는 영역이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연수라는 영역이 있어요. 연수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척추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경수, 그리고 목 밑으로 요거는 이제 척수라고 하는 이제 중추신경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뼈 밑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대뇌예요. 그리고 이 교뇌하고 연수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소뇌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의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미심단이라고 하는 요 눈썹 사이, 여기 부처님 그 백호광 점 있는데 부처님 그 백호광 점 있죠? 그게 미심단이에요. 그 미심단에서 머리 속 중심부로 들어가. 여기가 백회예요. 백회단인데, 백회단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려오고, 미심단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자리, 요 자리를 이제 중황단이라고 불러요.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수상을 물의 형상을 중황단에서 인식한다. 수상 곧 맑은 물의 형상을 인식하는 자리. 실제로 이 시상의 삼내실이라는 저 영역은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요 영역이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척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축두엽, 가쪽 축두엽에도 이런 그 물이 채워 있는 방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뇌에는 양쪽 요 머리 좌우 머릿속으로 가쪽 뇌실이라는 두 개의 뇌실이 있고, 요거는 3뇌실이죠. 그래서 가쪽 뇌실이 1뇌실, 2뇌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세 번째 뇌실이고 요게 네 번째 뇌실이에요. 요 교내 연수 소뇌하고 연접된 요게 이제 제 4뇌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게 약 한 850ml 1리터가 채 안 돼요. 네. 그 물로 이 뇌가 다 쌓여져 있고, 요 중심부를 또 이렇게 네 개의 방을 이루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 삼뇌실이라는 뇌실에도 이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상관은 없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이렇게 밖으로 떠 있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시선을 머릿속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고, 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삼뇌실을 채우고 있는 뇌척수액의 형상이 보여요. 마치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본질은 아주 맑고 투명하다. 그 맑고 투명한 물의 형상이 식의 바탕과 같다. 텅 비워지고 맑고 투명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래서 그것을 수상관이라 한다. 자, 이 삼뇌실의 이 뇌척수액의 그 형상을 맑은 물의 형상으로 인식하려면 숨을
이 미심에서 저 삼내실까지 호흡의 감각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코에서 후각신경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후각신경이 실제로 이렇게 달려 있고, 미심에서 숨을 이런 나선 모양으로 빨아들인다고 생각해서 요 중앙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들어갈 때 숨은 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후각신경을 자극해. 이 후각신경이 자극되면 후각신경이 이 대뇌 기저 쪽을 따라서 시상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실제로 숨이 빨려 들어가는 감각이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 시상이라는 이 간내 영역은 감각신경이 한 3% 정도 살아있어요. 뇌는 이 뇌 전체가 감각신경이 없어. 그래서 이 두개골을 이렇게 수술할 때 떼내고 수술을 해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상 주변에 요 관내 영역에만 감각신경이 3%가 남아있어. 그래서 나선 호흡과 후각신경의 촉감, 그리고 간내의 3% 감각 그 기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확하게 미심단에서부터 중앙단으로 호흡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나선 호흡이라 그래. 나선 호흡. 미심단에서 중앙단으로 호흡을 이끌어 간다. 후각신경의 촉감과 간내의 3% 감각신경 기능을 활용해서 중앙단에서 형성된 뇌척수액의 파동을 인식한다. 이때 파동의 형상이 맑고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 상태를 관하는 것을 수상관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가슴바탕에서도 소르이 파동으로 가슴바탕을 둥글게 분할한 다음에
거기서 해의 형상을 떠올렸듯이 이것도 실제로 우리 몸 안에 형성된 그 구조 자체를 갖다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요 미심의 자극, 요 미심부가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을 인식해 보세요. 자,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데 이렇게 숨이 나선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이 미심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네. 자, 해봐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봐요.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 머릿속 중앙단까지 숨이 호흡의 느낌이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주시해 봐요.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처음에는 그 감각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다 보면 다 느껴져.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하죠. 눈 감고 이렇게 손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느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 신경이 살아 있어. 그래서 마음만 집중하면 그 느낌이 살아나요. 연습만 하면 돼. 미심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중앙단까지 깊숙하게 숨이 빨려 들어가고 다시 내쉬고 요거를 갖다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 때 다시 또 실질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로 그렇게 해봐요. 여기까지 하죠.